자, 안녕하세요. 오늘 집합 2차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집합과 집합, 서로 다른, 아니고 두 개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 빼고요. 두 개의 집합. 자, 그래서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 두고요. 자, 그렇다면, 자, 두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부분 집합. 여기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자,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집합 A, B 사이에서 A에 들어있는 원소가 모두 B에 속할 때, A에 들어있는 원소가 모두 B에 속할 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A에 들어있는 원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죠. 벤 다이어그램. 그죠? 여기 들어있는 요 원소들이 모두 다 B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큰 집합이 있고요. 그것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뭐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B는 A를 포함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뭐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어제 우리가 A라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는 이렇게 이자를 형상화시킨, 요거 뭐라 그랬죠?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그죠? 자, A라는 집합, 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집합과 집합은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그죠?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죠? 자, 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럴 때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우리가 원소가 아니다를 쓸 때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원소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죠. 그죠?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볼까요? 두 집합 A는 2라고 오고요. B는 1, 5, 25에서 A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는 2라고 오죠. 2라고 5가 모두 B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모든이 중요하죠.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하므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A는 2, 3, 4고요. B는 2, 4, 6, 8. 여기 안타깝게 여기 보세요. A에 속해 있는 원소 중에서 A에 속해 있는 원소 중에서 A에 속해 있는 원소 어떤 거? 3. 그죠? 근데 이 3은 어디에 없어? B의 원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를 따져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벤 다이어그램 B라는 집합, A라는 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B라는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다음 빈칸에 기호 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어 봐라. 그렇게 됐어요. A는 마이너스 5, 7. B는 X바 X는 절대값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0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7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7하고 7 사이가 되겠죠? 그죠? 요것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해서 뭐 5하고 6하고 7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보면은 지금 A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5 당연히 B에 들어있고요. A에 들어있는 7 우리가 B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A 있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번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먼저 3x-6은 0보다 작다. 이거 뭘 풀어야 돼요? 3x-6이 0보다 작다. 이거 1차 부등식. 3x가 6보다 작거나 작다. x는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게 조건제시법이잖아요. x라는 게 원소인데 이 x는 이것을 만족시킨대요. 그리고 자연수래요. 2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뭐가 될까요? A라는 집합은 2보다 작은 자연수 1. 2보다 작은 자연수 1밖에 없잖아요. 자, 두 번째 B는 뭘 풀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2차 방정식.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 자, x는 0하고 x는 2하고. 따라서 B라는 원소 집합은 0하고 2다. 자, A에 들어있는 1이라는 원소가 B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부분집합이 아니다. 자,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요거 오늘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여기 또 어떤 예가 있네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음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원소가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개예요. 이것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은 공집합이죠. 원소가 없는 것은 공집합.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 부분집합도 집합입니다. 집합 기호 써야 돼요. 그래서 A, B, C. 그죠? 원소가 두 개라고 하면 어디가? A하고 B하고, B하고 C하고, C하고 A하고. 그죠? 원소가 세 개인 거 저기 있죠. A하고 B하고 C하고. 따라서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 이런 얘기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하고 AB하고 BC하고 CA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하고. 자, 여기서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가 있나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그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3개.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죠. 자, 이 두 개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0, 2, 4, 6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공집합이 있겠죠. 자, 위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했듯이 여기는 지금 원소가 4개니까 5번까지 나올 것 같아요. 하나 있는 거 0하고 1하고, 아이고 1이 아니네요. 2하고 4하고 6하고 원소가 1개인 거, 그죠?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거 안 빠뜨리고 다 해야 돼요. 빠뜨리지 말고요. 2하고 0하고 4하고 0하고 6하고 다음에 순서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2하고 4하고 2하고 6하고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자, 다음에는 3개인 거 0하고 2하고 4하고 자, 다음엔 0하고 2하고 6하고 그죠? 영하고 2하고 4하고 0하고 2하고 6하고 0하고 4하고 6하고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6하고 4개인 거 0하고 2하고 4하고 6하고. 자, 그래서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있어요. 총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 4개. 그러면 그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 자, 관계를 한번 다음 시간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집합의 상등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집합의 상등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서로 같은 부분 집합, 서로 같은 부분 집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예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다음을 만족하면 돼요.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면 돼요. B는 A의 부분집합이고 A는 B의 부분집합이면 돼요. 다시 B는 A의 부분집합이고 A는 B의 부분집합이면 돼요. 그러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을 때 같은 집합을 정의하고요. 같지 않으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져 있네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 진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부분집합을 구해봤는데요. 자, 앞에서 부분집합을 구해봤는데 여기 부분집합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자기 자신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위에서도 3개짜리고 그죠? 여기 자기 자신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하나만 제외시킨 나머지는 뭐라 그런다?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 그걸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볼까요? 두 집합 A는 1, 2, 4, 1, 2, 3, 4, 5에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A가 B와 같지 않으므로 집합 A는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다. 진부분 집합이다. 자, A는 2, 4, 6이라고 했고요. B는 10 이하의 7 이하의 짝수. 그럼 B는 뭐가 되죠? 2하고 4하고 6이죠. 따라서 같은 집합이다. 그죠? A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제곱이 1이죠. 그럼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들어있는 집합이에요. 따라서 A, B는 서로 같지가 않더라. 왜 서로 같지가 않죠? 자, B는 A의 부분집합이 돼요. 근데 A는 부분집합이 아니거든요. B의 부분집합이 아니거든요. 요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번 문제. 집합 PQR의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부분집합을 다 구하고 3개짜리만 빼면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그죠? 하나 있는 거. 이렇게 2개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쓸 수 있는 거. 그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죠? 자,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보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그거 하나를 정리를 해둡시다. 부분집합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가 n개이면 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n이면 a의 부분집합. 2의 n제곱개.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알아두세요.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뭘까요? 진부분집합. 여기 보세요.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 중에 뭘 빼라? 자기 자신만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러면 A의 진부분집합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두보세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집합의 연산이라는 얘기. 집합의 연산. 자, 이제 집합이 이런 거야. 그죠? 이런 거야. 두 집합에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있고요. 두 집합을 연산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합을 덧셈하거나 뺄셈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연산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집합에 연산을 할 수 있다. 덧셈 뺄셈은 아니에요. 자, 어떻게 연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을 먼저 본다 그러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 그것의 모든 원소, A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자, 펜다그램으로 아니고 조건제시법으로 본다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본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X라는 원소를 가져요. X라는 원소인데 A에 들어있는 원소도 다 가지고요. B에 들어있는 원소도 다 갖는 거예요. 그것을 요렇게 A 컵 B, 우리가 컵처럼 생겼죠?
컵처럼 생겼어요. 컵에는 물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 다 받아요. A에 들어있는 거, B에 들어있는 거 모두 다 받았어요. 그래서 벤다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모든 것, 이것을 합집합이라고 그러고요. 교집합은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지 A에도 속하지 않고 원소로 이루어지 A에도 속하지 않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바. 네? 두 집합 AB에 대하여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A에도 속하고 않고가 아니라 속하고. 자,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바. 지금 A 교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본다 그러면 A 교집합 B예요. X인데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거. 속하지 않고 아니고 속하고요. 그죠? 벤다그램을 보면은 A에도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는 이 부분,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집합을 외웠으니까 서로소라,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로소라는 얘기는 두 자연수에서 얘기했었죠.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집합에서 서로소는 어떻게 될까요? 집합에서 서로소는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멤버 때 써있겠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자, 벤다그램을 본다면 A하고 B의 공통 부분이 없어요. 자,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집합.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교집합 A 컵 B, A 캣 B. 캣이라 그래. 캣. 모자. 그죠?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스스로 확인하기. A라는 집합이 1, 2, 3, 4가 있어요. B라는 집합이 2, 4, 6, 8이 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있는 원소를 모두,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벤델을 그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 2하고 4가 있죠. 1, 2, 3, 4가 1, 3 여기 있을 거예요. 2, 4, 6, 8이니까 6, 8이 여기 있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합집합에는요. 1, 2, 3, 4, 6, 8. 1, 2, 3, 4, 6, 8. 교집합은 가운데 있는 데잖아요. 2하고 4. 이렇게. 요것을 그릴 줄 알면 좋겠습니다. 요거요. 벤 다이어그램. 요것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자, 두집합 AB가 있는데 A 교집합 B ABC고요. DEFG잖아요. 공집합이잖아요. 그죠?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려보면 ABC고요. DEFG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서로소라고 한다. 자, 알겠죠? 자, 문제로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ABC가 있어요. 세 집합 ABC가 있어요. A하고. 자, B는 조건제시법으로 써 있네요. 조건제시법으로 써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원소 나열법으로 고쳐봅시다. 이렇게. 6의 약수. 1, 2, 3, 6. 그죠? C도 조건제시법이네요. C는 조건 8의 약수. C는 뭐예요? 1하고 2하고 4하고 8하고 이렇게. 자, A하고 B의 관계에서 합집합 뭐가 될까요? 그려보는 게 좋다 그랬죠. 우리가 두 개씩이니까 A하고 B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B. A하고 B에는 가운데가 뭐가 있을까? 2, 3, 4, 5 1, 2, 3이에요. 2, 3 가운데 게 중요해요. 여기 1하고 6이고요. 여기 4하고 5고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뭐 순서 상관없다 그랬는데 크기 순으로 쓰는 게 좋다 그랬죠. 1, 2, 3, 4, 5, 6 이렇게 됐네요.
자, 다음에 A하고 B하고 교집합 뭐가 됐어요? 2하고 3하고. A하고 C도 한번 그려볼까요? A하고 C하고. 가운데 뭐가 있나요? A는 1, 2, 4, 8, 2, 3, 4, 5. 2하고 4가 있네요. C에는 1, 2, 4, 8이니까 1, 8. 2, 4니까 3,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합집합 C. 그려놓고 하는 게 좋아요. 1, 2, 3, 4, 5, 8. 이렇게. B하고 C. B하고 C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그릴까? B하고 C. 그려놓는 게 좋다 그랬어요. B하고 C는 1, 2, 1, 2, 1, 2가 있네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는 3, 6이 있고요. 여기는 4, 8이 있고요. 그래서 교집합은 2라고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두 집합 A, B가 서로소인 것을 모두 찾아라. 서로소인지 아닌지를 교집합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서로소. A, B의 서로소.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되면 서로소, 안 되면 서로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A라는 집합은 여기는 다 조건제 집합으로 써 있을 거예요. 0하고 2 사이에는 정수 1밖에 없죠. B에는 1하고 5 사이에 있는 정수 2하고 3하고 4하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죠? 아, 서로소구나. 자, 두 번째. A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거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2차 방식 뭐 풀면 안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따라서 만족시키는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자, B는 뭐가 될까요? B는 어떻게 풀어?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0. X는 0하고 X는 3. 그래서 0하고 3하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죠? 따라서 뭐다? 서로소다. 자,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서로 다른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이런 얘기 있나요? A 교집합 B에 뭐가 들어갈까요? 직각이면서 이등변 삼각형 있잖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요. 존재하는지만 보면 되죠. 교집합이. 그죠? 서로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자, 첫 번째 포함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서 뭘 배웠죠?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뭘 배웠죠? 뭘 배웠어요?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웠고, 부분집합. 잠깐만요, 다시. 부분집합에 대해서 배웠고요. 뭐?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였다 그랬죠?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에 속한다.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벤 다이어그램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는 A의 부분집합이 된다. 또 우리가 원소끼리 같으면 돼요.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와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두 개 같으면 돼요. 같다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진부분집합이다. 진부분집합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우리는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진부분집합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자, 집합의 연산에는 뭐가 있었다? 합집합. 그죠? 교집합. 또 그거 교집합을 배웠으니까 뭐? 서로서. 그죠? 합집합은 A 또는 B에 속하는 집합. 어떻게 쓴다? A, 컵, B.
교집합은 A와 B에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모아놓으면 돼요. A, cat, B. 그죠? 서로서는 뭐라 그랬죠?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복습하시고요.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노트 필기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